이른바 패드립, 색드립이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표현들은 장애, 여성, 그리고 이주 배경자들, 소수자들에 대해서 무가치하고 열등한 존재라고 비하하는 언어적인 표현들입니다. 이게 아무런 제지 없이 그냥 막 남발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셜 프로파일러 정진입니다.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혐오와 욕설 표현을 자주 들으시나요? 저는 쉬는 시간에 학교의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심각한 혐오 발언을 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이른바 패드립, 색드립이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표현들은 장애, 여성, 그리고 이주 배경자들, 소수자들에 대해서 무가치하고 열등한 존재라고 비하하는 언어적인 표현들입니다. 이게 아무런 제지 없이 그냥 막 남발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사회적 징후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선동의 목적으로 혐오 표현을 써왔습니다. 상대를 악마하고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서 악의적인 표현을 써왔는데요. 이건 주로 집단학살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전조현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폭력적인 현상은 가부장 체제, 분대, 타문화에 대한 차별 등으로 고착돼서 획일적인 사고방식으로 또 사회적인 언어로 지속적인 폐해를 낳고 있죠. 여러분, 인터넷을 살펴보세요. 어느 편에서든 상대를 비방하고 비하하는 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에 관한 뉴스 기사가 막 올라왔다고 해보세요. 그 기사에 대한 자기 생각을 댓글로 막 표현하죠. 그런데 그 댓글들의 상당 부분은 혐오 표현입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서 장애, 여성, 이주 배경자를 끌어와서 그 표현을 통해서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혐오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SNS 메시지는 어떨까요? DM으로 주고받는 메시지에는 이른바 저격글이 난무합니다. 가히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욕설을 혐오 표현으로 발설하고 있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혐오의 배경으로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병든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학교에 적용해 보면 아이들 역시 혐오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말로는 센 척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병든 교실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좀 죄송합니다만 이 혐오 표현을 몇 가지로 좀 압축해서 좀 소개해드리면, 너 장애냐? 개쓰레기. 너 엄마 없지? 너 흑인 있냐? 너는 개근거지. 꺼져. 야. 사실 저도 이런 표현을 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죠. 복도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웃는 표정으로 이런 말들을 막 한다고 해보세요. 웃는 얼굴과 혐오 표현은 매칭이 안 됩니다.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비인격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담임교사로 계시는 교실 현장은 통합학급인데, 통합학급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이 관찰해보면 관찰할수록 아이들이 심각한 정도로 장애 학생을 비하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타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장애 학생의 말투를 흉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롱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질문해 왔습니다. 분명히 교사가 생활교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효과적으로 교실의 문화를 바꿔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점이 같이 생겨난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대부분 아이들이 여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욕설과 혐오 표현을 막 일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바꾸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혼내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것은 서서히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안내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이 혐오 표현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욕설처럼 표현되는 이 혐오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지적으로 다 그것을 밝혀봐야 되죠. 아이들이 쓰고 있는 혐오 표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이 있죠. 아이들이 그걸 인지한 상태로 저 사람을 저주해야지 이렇게 하는 표현이 아니죠.
그 부분은 분명하게 다른 친구들이 쓰기 때문에 나도 쓰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중문화에서 쓰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편승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말 아이들이 내가 쓰고 있는 이 언어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리고 뇌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회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도덕적 상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 도덕적 상해라는 것은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다른 친구들이 쓰는 데 있어서 스탑을 걸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에 모럴 인저리가 발생합니다. 모럴 인저리가 도덕적 상해, 트라우마와 비견될 만큼 아주 큰 상처죠. 이거는 무기력으로 연결될 만큼 아주 커다란 상처입니다. 만약 교실에서 어떤 친구가 수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친구가 분명히 있는데 선생님이 제지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면 다른 친구들도 역시 불편해하고 있어요. 이 불편하고 있지만 그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과정에 생겨나는 그런 감정이 무엇일까요? 이 감정이 바로 도덕적 상해입니다. 피해를 입는 거죠. 내가 피해를 입지만 내가 피해를 입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선명하게 그 피해를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영향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도덕적 상해를 입고 있고 마치 지속적으로 우리 반은 이래왔다라고 하는 것, 그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 저격을 당한 친구들이 있죠. 나는 장난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피해자가 된, 그런 직접적 피해자가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이걸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드러내면 그 과정에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누군가가 처벌해서 그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처벌받을 때에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만 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책임보다는 모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정한 책임이라는 것은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그리고 이 피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교실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그리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복구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런 책임의 과정이 있어야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속적인 대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물론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지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시적인 이야기는 아이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기가 사용했던 혐오 표현이 어떤 것들인지 밝혀내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안 쓰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 토론하는 것, 지속적인 대화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에는 캠페인도 들어갈 수 있고 학급 회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흐름 속에서 대화 과정으로 혐오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 표현이 우리 사회를, 또 우리 교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점점 우리 교실은 제대로 된 관계 모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 저와 함께 연습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디테일하지만 또 세밀하게 아이들의 관계 모형을 위해서 다루어야 될 혐오 표현을 제거하는 그 일들에 한번 참여해 보시죠. 지금까지 소셜 프로파일러 정진이었습니다.